네, 이번에 살펴볼 물건은 그 미국의 클립시에서 나온 그 레퍼런스 프리미어 라인에서 그 가장 고가의 북쉘프 스피커입니다. 이게 약간 RP600M인데 RP는 레퍼런스 프리미어고 그 중에서 600M이라는 스피커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스피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유튜브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유튜브 특히 그 미국 쪽에서 상당히 리뷰가 좋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리뷰어들이 이 스피커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로 좋은 스피커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이파이 스피커하고는 약간 다른 길을 가지만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그 하이파이 스피커도 신나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정적이고 무대가 쫙 깊게 펼쳐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숙한 느낌을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스피커로 보통 이제 이해가 되고 있고 실제로 비싼 스피커일수록 이제 그런 걸 더 잘하는데 음, 제가 이제 그 리뷰에 관심을 갖던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락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보면 좀 너무 정숙한 게 아닌가 고가의 기기로 틀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AC/DC의 무슨 하이웨이 투 헬 같은 걸 딱 틀었는데 음악이 하이웨이 투 헬 같지가 않고 무슨 학교 가는 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다들 막 이렇게 무슨 턱세이더 같은 거 입고 아주 정중하게 연주를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근데 그건 사실 좀 아쉬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피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주변의 지인 중에서 그 어떤 록의 재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고 사실 그 국내 시장에서 음악을 좀 듣는 분들은 그 아무래도 록 뮤직에 기반을 둔 분들이 많거든요. 좀 기이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록 뮤직이 한국에서는 주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음악을 듣는 분들은 락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스피커가 아닐까. 어떤 뭐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가장 비싼 북쉘프라고 하지만 어, 사실 오디오 입장에서는 뭐 인문계에 가까운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 스피커는 그래도 워낙에 좀 독특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혼 스피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클립시의 모든 스피커가 혼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 나팔이죠, 나팔. 근데 이게 뭐 나팔이라고 하면 좀 이제는 뭐 요즘 현대 스피커에서 혼을 사용하는 스피커가 그렇게 많이 없죠, 의외로. 스피커를 보면 이렇게 나팔 같은 게 달려있는 스피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생각나는 것들이. 근데 이게 사실은 스피커의 어떤 기원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확성기라든가 메가폰 뭐 이런 거 보면 나팔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가장 저렴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스피커가 혼 스피커다. 어,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비싼 스피커들은 또 혼 스피커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초하이엔드로 유명한 매지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가격도 상당히 이제 고가로 올라가죠. 국내 가격가 뭐 환율로 단순히 계산했을 때 뭐 3억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데 재밌는 거는 그 회사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비싼 스피커는 혼 스피커입니다. 그런 스피커는 주문 제작하는 스피커인데 희한하게도 혼이 달려 있어요. 초 하이엔드고 뭐 최신의 하이텍을 적용하고 최첨단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브랜드의 최고 모델이 혼 스피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디오 쇼에서 이제 그러니까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 오디오 쇼 중에서 가장 큰 오디오 쇼가 그 독일 미넨에 있어요. 미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오디오 쇼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것 사진만 봐도 가장 그 익소틱하고 가장 그 뭐랄까 좀 고가에 속하는 스피커들이 하나같이 혼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형태인데 아직도 초고가에서 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빈티지 스피커 알지는 못하지만 이름은 들어봤던 빈티지 스피커도 유닛들이 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늘 우리 사이에 있고 요새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또 고가의 그 사용되는 혼 스피커 맞다 JBL이나 탐노에 같은 경우도 고가 모델은 혼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혼 스피커가 뭔가 좀 특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 혼이야말로 바로 클립시를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클립시만큼 모든 스피커에 혼을 다는 회사가 또 있을지 싶고요. 저가형부터 비싼 것까지. 하다못해 이 클립시에서 만드는 가장 그 비싼 기암 스피커는 이름이 혼입니다. 그래서 클립시 혼이죠. 그래서 이 클립시는 혼, 딱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명성이 있다고 해도 사실 클립시 브랜드는 이제 그 헤리티지 라인업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성이 있는데 그 밑에 뭐 홈시에터 겸용으로 이런 식으로 북쉘프나 톨보이로 나온 것들은 국내에서 솔직히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어떤 인기를 볼 때 상당히 그 인기가 미국이 한정된 인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김새도 약간 좀 너무 미국적이고 그 다음에 뭐 소리가 뭐 보통 그러니까 그 국내 오디오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급지고 정숙한 느낌과는 거리가 있다? 아니면 뭐 홈시애터 전용 스피커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자리매겨지만 그런 자리매김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미국 리뷰를 무조건 신뢰하기도 어려운 게 미국은 역시 그 초고가 기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에 대한 아주 그 명망 있는 뭐 스테레오 파일 같은 잡지도 있지만 보통 일반 분들이 어떤 기기를 볼 때는 정말 국내보다 저렴한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좀 비싸다라고 이건 좀 비싸다고 하는 물건들이 한국에서는 뭐 인명기 취급을 받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 리뷰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혼 스피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혼 스피커를 들었을 때 그 어떤 탁 트인 느낌? 좀 장식 없고 그냥 음악의 생맛을 그냥 전해주는 그런 것들에 상당히 좀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혼 스피커를 가져와 보게 된 것도 있죠. 잠깐 유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릴은 자석식이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혼이고요. 그리고 이제 혼이 그 특징이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소리가 좀 약간 거치게 들릴 수 있다 싶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재질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유닛은 지금 저게 뭐 금속 유닛으로 알기 쉬운데 뭐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금속이 아니고 무슨 그래파이트 유닛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리어 포트죠? 이것도 이렇게 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이오링 관절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사용되는 핀은 그렇게 좋은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하여튼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케이블을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또 음질은 당연히 개선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스피커를 처음 딱 받아봤을 때 느낌은 어땠냐면, 이게 옛날에 봤던 그런 느낌의 스피커인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시트지 마감이거든요. 설명을 좀 하자면, 뭐,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스피커는 MDF 아실 거예요. 톱밥 같은 걸로 뭉쳐진 파티클 보드랑은 좀 달라요. 아주 고운 그 나무 가루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착제 같은 걸 이렇게 합성한 걸로 만들어주죠. 다들 뭐 원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원목 스피커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게 이제 무늬목이라고 해서 얇게 나무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피부처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무늬목을. 근데 이제 무늬목을 붙이고 또는 어떤 피아노 마감을 하고 이 시트지 마감은 이제 마감 중에서 제일 저렴한 마감이죠. 근데 뭐 아주 가끔 뭐 클립시의 뭐 헤리티지 라인 같은 경우는 합판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진짜 익소틱해지면 뭐 카본이 들어가기도 하고 알루미늄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인조 대리석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MDF를 사용합니다. MDF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MDF를 왜 쓰냐 하면 뭐 싸서 쓸 수도 뭐 당연히 뭐 싸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가공성이 좋고 그 다음에 원목 같은 경우로 사용했을 때는 이게 원목이 수축을 하거든요. 제대로 말린 게 아니면은. 그래서 모양이 뒤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MDF도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비교적. 그래서 편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원목일 경우는 목판이라도 이 밀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향학적으로 그렇게 좋은 소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DF를 쓰는 것이고요. 아무튼 MDF를 썼다는 본질은 같지만 이런 시트지 마감을 쓰는 거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싼 마감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시트지 마감이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폴리머 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 시트지 마감을 붙이기 쉽게 앞으로 이렇게 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좀 만듦새가 그렇게 고급지지는 않다. 하지만 저는 뭐 또 그런 거는 그렇게 개의치가 않았던 게 어차피 클립시 스피커의 어떤 성격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인문기 또는 뭐 미국 스타일 뭐 이런 키워드를 조합을 해볼 때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딱 처음 들어봤을 때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딱 들어봤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왜 이 스피커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사서 고생을 했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엄청난 뭐랄까 단어를 하나로 규정하자면 풋사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소리가 전 진짜 그런 초기 원래 모든 스피커가 처음에는 소리가 안 좋고 이렇게 계속 귀를 들여주면서 괜찮아지거든요. 어떤 스피커는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뭐 어떤 스피커는 짧게 걸리기도 하고 대부분 좀 비싼 스피커들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얘는 이제 싼 스피커니까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이제 그 하나의 위안을 가지고 그래도 처음에 너무 이상하게 들리니까 여러 지인들을 이제 좀 구하 뭐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소리를 들었는데 다들 뭐 소리가 너무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국 리뷰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역시 미국에서 기대치와 한국에서 기대치는 차이가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좀 실망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듣다가 보니까 소리가 정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좀 안 되니까 몸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반에 들었을 때 별로였다고 한 그 지인이 2주 정도 있다가 왔는데, 어우, 소리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뭐 오디오를 하는 사람이 뭐 어떤 뭐 길이 들면 소리가 좋아진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알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초기 품질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정말 소리가, 이거 정말 괜찮다.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클립시 스피커가 왜 좋은가를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 그 외국 리뷰의 말과 비슷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음악을 감상하는 스피커라기보단 뭔가 신나게 음악을 듣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100만 원도 안 하는 스피커에서 이게 혼이 달렸기 때문에 이게 혼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는 솔직히 좀 낯간지러운 얘기겠지만 혼 스피커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덜하고 뭔가 직설적이고 안에서 sak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탁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감 같은 게 상당히 뛰어나고요. 뭘 들어도 좀 신나고 이렇다 뭐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을 듣는다든가 재즈 트랙 리모건의 트럼펫을 듣는다던가 오페라 아리아 같은 것도 상당히 덜 꾸미고 좀 더 직설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오디오의 특성에 이제 막 몰입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대를 보고 어떤 디테일을 보고 저역이 어떻게 단단하게 떨어지나 고역이 투명한가 이런 것들에 이제 뭐 상당히 그 중점을 두는 분들한테는 좋은 스피커는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음악을 신나게 듣고 싶고 음악이 나에게 쉽게 다가오고 내가 그 음악과 같이 이렇게 좀 편하게 즐겁게 신나게 듣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이 스피커가 괜찮은 스피커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가격대에서 이런 어떤 리얼리즘, 익사이먼트 이런 걸 느끼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인상적으로 들었고요. 하지만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음악을 듣다 보면 좀 독하게 묘사가 되고 어떤 음악이 무슨 페이소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막 고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진하게 응축되고 그건 잘 안 돼요. 특히 뭐 피아노 곡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빌 에반스의 어떤 피스 같은 곡을 딱 들어보면 그 곡에서는 정말 연주자의 어떤 고뇌, 그 연주자의 그 심리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막 응축이 돼서 레이저처럼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대충대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음악에는 또 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뭐 완벽한 스피커는 세상에 없습니다. 뭐 없죠. 모든 오디오는 어느 정도 단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상쇄하고 감안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스피커가 그렇게 뭐 단점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죠. 괜찮은 스피커예요.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이게 묘한 어떤 좀 리얼 라이프에 가까운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요 중에 그 가수 정인의 어떤 그 녹음을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디오죠. 잘 세팅된 일반적인 오디오를 들으니까 자기가 듣던 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던 정인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편하게 흔하게 무슨 핸드폰 가게나 화장품 가게 지나가면 나오는 조악한 소리들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정인은 금속성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매력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디오 스피커로 오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왜곡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 왜곡이 취향이고 그게 잘 표현된다면 그게 나쁠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음악들도 신나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스피커는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그러니까 즐기는데도 이게 약간 좀 영국식으로 어떻게 좀 예쁘게 나오는 음악을 즐기는 것보다 약간 좀 칼칼하게 뭐 나오고, 좀 쉽게 나오고, 약간 좀 그 미국식의 어떤 그 빅 이지 내지는 뭐 때로는 거친 매력, 그 영어로 badass라고 그러죠. badass, 응? badass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진짜 그 유튜브의 어떤 그 리뷰어처럼 get up and go가 되는 그런 아주 신나고 활달한 스피커입니다. 락이나 뭐 팝, 뭐 이런 것들이 메인 라이브러리인 경우는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노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겠지만, 뭐 피아노만 든 게 아니니까 가격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아서, 물론 뭐 미국에선 더 싸게 팔긴 하지만 뭐 서브로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베이스가 강한 걸 원한다면, 사실 이게 스피커가 작은 스피커는 아니에요. 북실프 치고. 근데 정말로 또 뭐 저역 괴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저역이 나오려면 서브퍼를 사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RP 600M보다 뭐 RP 400이나 500M 정도를 사시고 북, 북쉘프로 제대로 된 스탠드를 물린 다음에 서브퍼를 따로 구하셔서 들으시면 상당히 현장감 있고 좀 신나고 재밌는 그런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앰프가 이 스피커가 자꾸 앰프라고 그러네. 이 스피커가 좋은 점이 상당히 그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의 기기를 물려줬을 때 제대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짜리 물려도 괜찮은데 400만 원짜리 물리면 더 좋아지고 800만 원짜리 물리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 매칭 기기의 수준을 제대로 다 감안하고 움직이는 그런 스피커더라고요. 그만큼 나름 그래도 이게 아까는 왜곡이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만큼 이 스피커가 꽤 트랜스파렌트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아무튼 한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들 그냥 다 쓴다고 그냥 남들 쓰는 스피커를 쓸 수도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뭐 이런 스피커를 놓고 원하는 음악을 신나게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기기들이 또 계속 다른 기기를 계속 들어볼 예정이니까 리뷰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이렇게 재생하고 이러는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거고 또 그 마이크를 각자 그 비오들이 자신의 재생 시스템 이어폰이 됐든 헤드폰이 됐든 스피커가 됐든 또 거기서 또 소리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음악을 재생을 해도 그거는 그렇게 정확한 어떤 전달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지만 그냥 기기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